지금부터 전해드릴 소식은 정부가 10년 전 대한축구협회를 감사했던 결과 내용입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이 축구협회가 2012년 월드컵 그리고 올림픽 예선전 전후로 한국에 온 외국인 심판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엔 성접대를 단순 식사 접대, 음주로 숨기려던 정황도 적시돼 있었습니다. 먼저 최주현 기자입니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축구협회 임직원 감사 결과입니다. 2011년 3월 25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온두라스의 친선 경기 19시간 전, 대한축구협회는 서울 강남 소재 안마방에서 심판 3명을 성접대하며 7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성접대한 걸 숨기려고 식사 접대를 한 것처럼 꾸미기까지 했습니다. 이틀 뒤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팀과 친선 경기에 참석한 심판 3명은 울산 남구 안마방에서 성접대를 받았는데 이 역시 협회 직원이 경기 후 음주한 것처럼 꾸며 허위 정산했습니다. 2011년 3월부터 1년간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국가대표팀 주요 경기를 앞두고 일본, 이란, 바레인 등 외국인 심판들에게 8차례 접대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 중 5차례는 가짜 결제를 받았습니다. 감사 보고서엔 사원이 기한에 과장, 국장, 부회장까지 결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협회에 조직적으로 접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외국인 심판들이 먼저 요구해 접대를 했다는 축구협회 사원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당시 핵심 역할을 한 직원들에게는 수사 의뢰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축구협회 측은 당시 문서가 소멸된 상태여서 징계 관련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외국인 심판 접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축구협회 임직원들 협회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골프장에서 쓴 내역이 감사 보고서에 적시돼 있습니다. 그 금액만 모으면 2억 원을 넘는데요. 당시 정부는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봤는데 나중에 검찰 조사에선 업무 연관성은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솔 기자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축구협회 회장과 부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8명은 법인카드로 1,501회, 총 2억 1,600만 원을 사적으로 쓴 걸로 파악됩니다. 골프장에서 6,105만 원, 백화점에서 270만 원, 주유소에서 1억 원 넘게 결제됐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유흥주점에서 2,334만 원, 안마시술소에서 608만 원을 썼습니다. 노래방과 피부미용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법인카드를 썼는데 당시 조사를 실시한 문체부는 증빙자료가 없고 협회 측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적 유용이라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임직원들은 후원사 관리 등 업무 연관성을 인정받아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당시 조사에서는 전 축구협회장 조모 씨가 배우자와 3회 동반 출장길에 올라 협회 공금 약 3천만 원을 쓴 사실, 부양가족이 없는데 8년 넘게 가족수당 1,470만 원을 받은 직원 등이 적발됐습니다. 축구협회 측은 당시 상황이 공유되지 않아 그런 사안이 있었는지조차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외국인 심판 성접대 의혹은 심판 매수 의혹으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당시 2년간 월드컵 예선을 포함해 7경기 심판들에게 접대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요. 결과만 놓고 보면 그 7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김호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2월 축구 대표팀은 운명의 승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 마지막 상대는 조 2위였던 쿠웨이트. 대표팀은 레바논의 골득실에서 앞서며 간신히 조 선두였는데 쿠웨이트에게 패하면 조 2위까지 주어지는 최종 예선 티켓을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축구협회는 킥오프 9시간을 앞두고 쿠웨이트전에 참가할 심판 2명을 역삼동 안마시술소로 데려갔고 경기는 대표팀의 2대0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온두라스, 중국, 세르비아, 오만, 폴란드, 쿠웨이트, 카타르. 외국인 심판 접대를 한 의혹이 불거진 7경기에서 대표팀은 5승 2무를 기록했고 이 중에는 월드컵, 올림픽 예선과 같은 중요한 경기도 포함됐습니다.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팀들이 많았지만
스포츠 공정성을 해쳤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심판 매수 의혹에 대해 15년 전 일은 알 수가 없지만 지금은 클린카드 시스템으로 유흥업소 접대를 못하니 심판 매수 자체가 불가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이번 월드컵 당시의 난맥상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남아공전에서 김민재 선수가 교체되며 취했던 어딘가 불만스러운 듯한 제스처.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직접 털어놨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드컵 32강 진출이 걸렸던 남아공전에서 벤치로 교체돼 나오던 김민재는 두 팔을 크게 벌리는 동작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뭔가 불만을 토로하는 듯 보였는데 당시에는 수비 간격이 자꾸 벌어져 아쉬움을 표한 거라며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다 최근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의 한국 투어를 위해 제주를 찾아서는 종아리 부상으로 교체를 요청한 건 맞다면서도 경기가 안 풀리니 공격수 투입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진출하는 경기에서 그것도 0대1로 지고 있는 후반 20분 공격수가 아닌 수비수를 투입한 감독의 판단과 뜻이 달랐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민재는 대표팀 성적에는 솔직히 선수들도 못하기는 했다고 평가했고 다음 월드컵 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뛰겠다면서도 기량이 안 따라준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올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대한축구협회가 이번에는 과거 벌어진 성접대 의혹으로 또 논란입니다. 올림픽과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요. 외국인 심판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저희 아까 말 못했어요. 네. 사무실에서 방송 준비하고 있다가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이게 이제 저 브라질 월드컵과 런던 올림픽 예선이라고 함은 우리와 다른 나라가 붙는 거잖아요, 예선은. 그렇죠. 지역 그러면 예선. 외국인 심판이에요. 외국인 심판을 상대로 접대를 했다는 네, 거야. 야,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까지 나왔다고? 와, 이거 미쳤다 이거. 야, 이러면은 놀라셨어요 지금. 들이지 저기. 진짜. 아니 이거 축구를 다 말아먹으려고 무슨 작정을 했어? 네, 박문성 해설위원이요. 본인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가 실시간으로 보도를 접하고 보였던 반응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2016년에 문체부에서 감사를 한 내용인데요. 2011년과 2012년에 외국인 심판들에게 부적절한 성접대를 한 정황들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보니까 친선 경기도 있지만 월드컵 예선, 올림픽 예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현종 위원님. 네. 이게 정말 말 그대로 국제망신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뭐 이렇게 소문으로만 있었던 사실이 문체부에서 어떤 작성한 이 결과에 나왔는데 왜 이게 이제 공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2016년에 이런 문체부에서 이런 비리를 조사했고 예.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러니까 친선 경기뿐만 아니라 월드컵, 올림픽 이런 예선 때 이 감독들에게 이제 이런 접대를 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게 뭐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대부분 이런 경기가 보면 나중에 무승부나 아니면 승리했던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뒤늦게 물론 공개가 됐고 물론 뭐 이게 이제 형사적으로는 아마 공소시효도 지났던 측면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예. 사실 이게 굉장히 아마 부끄러운 역사인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이제 지금 축구협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공개된다는 거. 또 특히 이거는 지금 국제 어떤 이 뭐 피파라든지 또 올림픽 IOC라든지 이런 데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대한민국 축구의 국제적 위상 자체가 현격히 떨어지는 것이고 예. 특히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 때 우리나라 심판이 한 명도 배정도 안 됐어요. 한 140명 넘는 이 심판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축구 심판들은 여기에 한 명도 배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만큼 심판의 어떤 수준이 국제적인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일 텐데 글쎄요. 이게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 이건 앞으로 뭐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현종 위원이 잠깐 말씀 주신 대로요. 성접대가 이뤄진 이후에 치러진 7개의 경기에서 무패였습니다. 5승 2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 성접대를 한 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조금 더 이제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무패라는 것 자체에서도 좀 비난이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림픽 예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메달이 박탈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박창환 교수님,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요? 불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OC가 이제 올림픽을 주관하잖아요. 그런데 IOC에서 이게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하면 오래된 일이지만 예. 기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을, 네. 우리가 그 당시 12년 축구 올림픽 동메달을 땄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고 그걸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소위 말해서 진상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었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되면 그 과정의 결과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예. 우리가 일본을 이기고 동메달을 딴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IOC가 이거 문제 있다라고 판정을 하게 되면 우리 동메달이 박탈되고 4위였던 일본이 동메달로 기록이 변경되게 됩니다. 예. 우리 이미 그때 정말 아직도 기억나요. 그 대한민국 축구가 올림픽에서 동메달 따가지고 그 선수들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리고 다 군대까지 면제를 받았는데 그렇죠. 이제 와가지고 그 기록이 말소가 되고 일본이 동메달로 변경이 된다. 이게 국제적인 망신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축구 위상이 정말로 저 3세계 국가 수준으로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예. 이제 뭐 이런 일로 가지 말아야 될 텐데 정말 걱정이 정말 큽니다. 예. 지금 이 보도가요, 외신들에서도 앞다퉈서 관심 있게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4강 신화를 썼는데 갑자기 좀 성적이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요. 그때도 심판 매수설이 좀 있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네.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요. 그거 뭐 그때는 다 소문이다 이러고 지나갔는데 외신들이 조금씩 그걸 언급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적 망신을 넘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이상까지도 추락될 수 있는 아주 저는 심각한 문제로 이게 이제 비화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런 뭐 상당히 빠른 경제 수준이라든지 또 수출 경쟁력, 뭐 K방산 이렇게 전천후적으로 전 세계와 이 경제 속에서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국가인데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스포츠 윤리라든지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기 성패와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심판진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그런 접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겁니다. 예. 특히 사실상 심판 매수 행위자 공정하게 이게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어떤 그런 행태라는 이제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이런 사실들이 축구협회 내부에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게 네. 외부에서 뭐 언론이 기사가 뭐 문제 제기돼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내부가 갈등과 반목 대립으로 점철되고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송대적으로 상당히 이거는 치부인데 이 치부를 자신들이 가리지도 못하고 이걸 갖다가 이참에 이 상대 진영을 다 이제 걷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뭐 상당히 엄연성으로 이제 시작됐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국가 망신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또 국제 IOC로부터 또 대한민국이 이게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또 비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정부는 이걸 수습하려면 얼마나 또 애교력이 또 필요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한축구협회는 정말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예. 정말 이 구제불능의 조직인 거예요. 네. 내부에서 이 문제가 야기된 겁니다. 예. 일단 2016년에 조사를 해놓고 이게 왜 이제야 공개됐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밝혀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관행이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선웅 부대변인님,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관행일 수가 없죠. 이게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불법을 이거 보니까 현금으로 한 것도 아니고 카드로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감사로 적발됐거든요.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진짜로 어떻게 이 축구협회를 운영했는지 이 장면을 보더라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불법 행위를 축구협회의 법카로 이용했다. 그러니까 지금 축구협회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진짜 선관위와 마찬가지로 이거 뭐 해체 수준의 뭔가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명백히 범죄이기 때문에 뭐 많이 늦었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뭐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닐까. 그 당시에 문체부도 이게 분명히 성접대가 아니면 뭐 성매매라든지 이게 불법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감사하고 그렇게 끝났는지 어떠한 후속 조치를 했는지 네. 이 부분도 조금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축구협회를 향해서 쓴소리를 이어오고 있는 박문성 해설위원은요, 관행이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협회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천박하고 후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관행이라는 말을 그거 어떻게 얘기하나. 아무데나 관행이야. 관행이라 그러면 사실 밝혀진 거 이외에도 이전에도 있었을 수 있다고 축구 팬들은 당연히 추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를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끼리 야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야를 넘어서는 그런 걸 넘어섰죠. 국제적인 무엇인가의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 성접대를 한 이후에 저걸 다 법인카드로 비용 처리를 했다는 것도 정말 문제인 것 같은데요. 축구협회는 지금은 제대로 내부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축구협회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었던 게 홍명보 전 감독도 법인카드를 좀 사적으로 썼다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축구협회가 아마 우리나라 구기 종목 협회 중에서 가장 재정적으로 굉장히 아마 풍부한 그런 재정적 기반을 갖고 있을 겁니다. 예. 여러 가지 또 스폰서도 있고 또 스폰서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축구협회에서 그동안 내부적으로 이런 어떤 견제 장치나 감시 장치라든지 어떤 이 도덕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이번에 홍명보 감독 사태로서 이게 불거져서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치 이걸 지금 그냥 당연한 듯이 이렇게 내부에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이 그 내부적 기준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아마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사실 그렇다면 정부가 이거를 문체부가 그때 당시에 조사해서 밝혔으면 그때 이런 부분을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좀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냥 해놓고도 그냥 보고서만 내고 끝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부로서는 직무유기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정부의 태도일 텐데 네. 저는 이번에 아마 이제 이 수사를 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좀 밝혀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10년 전 보고서가 왜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반드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